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시민보 기자는 이제 보내드리고요. 인사를 못했어요. 김준호 변호사, 임경빈 작가 함께 뉴스 신세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해갖고 그렇죠. 특검 이야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 검토를 하면서 180석 의석수가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민주당 쪽 움직임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179표까지 이제 끌어모았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180석 가깝게 모았던 전략을 계산했을 때는 야3당 연합에다가 이제 민주당계 무소속 표를 더하면 네. 180석을 넘길 수 있다라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당이나 이제 다른 야당들이 다소 좀 유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가능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죠. 이제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170 몇 석을 갖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입법 패스트트랙은 아닌데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60일 지나면 다시 본 상임위로 돌아오고 거기서 5분의 3을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는 네. 이거를 이제 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 법사위인데 법사위에서는 애시당초 5분의 3 확보가 안 됩니다.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지금,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유보적이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본회의에서 180명이 찬성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인 건데 네. 뭐 민주당도 완전히 지금 하겠다라고 이제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럼 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만약 실제로 그걸 추진한다면 작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이력서 허위 기재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또 공소시효가 쟁점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내고 가도 돼요. 아마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 법안 발의 안 한 걸 보면 민주당도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쭉 보다가 어제 오늘 왜 국민의힘은 대장동 그 곽상도 판결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할 겁니까? 대장동 특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김건희 특검까지 쌍특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한 그 곽상도 판결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특검 얘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혀야 되는 요런 그 연쇄 선상에 있기 때문에 곽상도 판결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왔는지 제작진에서 한번 체크해 줘 보세요. 잘못하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었어요. 자, 특검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될지 여의도 분위기에 한번 좀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보고요. 같은 날인 오늘 이재명 대표 한 달 새 세 번째 검찰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11시 20분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출석을 했고요. 세 번째 검찰 출석이고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두 번째 출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있었는데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네. 유검무죄, 무검유죄. 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오늘 나온 두 건의 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좀 곤란해한다는 뭐 기류가 좀 읽히긴 합니다. 뭐 국민 여론상 둘 다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기 쉬운 판결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대표는 이제 오늘 출석한 이후에 지난달 1차 조사 때 제출했던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차 조사에 비해서
자료를 조금 더 보강을 했다라는 점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이제 150여 쪽을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게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그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끝날 것이냐, 뭐 당연히 이제 아닐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난 7일에 성남시청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4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을 때 발생했었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제 특혜 제공 의혹 이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되는 일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소환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이렇게 검찰의 이런 태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제 이게 약간 먼지털이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한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니까 더 칼을 더 들이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 부분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최근에 검찰발로 나오는 게 백현동은 대장동보다 더 확실하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검찰들이 확실하고 자신 있는 사건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통은 그런데 이거는 좀 사실 이게 뭐 너무 끝이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뭐 대장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쌍방울 관련된 문제까지는 저도 네. 뭐 수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도하게 이거저거를 좀 하면 좀 이거는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좀 있는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해야지. 지금 성남 FC 것만 해도 지금 기소를 하는지 마는지 지금 모르겠고.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또 네. 이제 새로운 사건을 자꾸 하니까 앞선 사건에서 진도가 안 나간 거 아니야? 국민적인 의구심이 드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에서 검찰이 벗어나려면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향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기소할지 그리고 국회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지 등등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 컷오프. 네. 이게 앞에 이런 뉴스가 없었으면요. 이거를 메인으로 해서 한참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결과들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6명이 경쟁을 했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이 컷오프를 통과를 했고요. 현역 의원인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이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원외인사인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후보가 통과했고 현역 초선 의원인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가 이제 본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본선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가 이제 진출을 해서 본 경선에 올라온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자면 친윤계가 밀었었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계로 꼽히는 후보들은 다 본 경선에 진출을 한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일단 오늘 이제 그 발표했던 선관위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어쨌든 이 내용 그 여론조사 득표율이라든지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일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본 경선에서는 천하람 후보의 출마 이후에 이제 구도 변화가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 4.15 부정선거론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이 부정선거론을 두고 1대1로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두 차례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황교안 후보가 받겠다.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안철수나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토론 제안을 하지 않고 황교안 후보에게 토론 제안을 했는지 잠시 후에 스튜디오로 천하람 후보 오시니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윤을 표방해왔던 현역 의원 3명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모두 탈락을 했는데 뭐 저희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만희 의원이나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서 같이 직접 챙기지 이제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런닝메이트처럼? 유치 현장에 이제 챙겨서 다니기도 했는데 탈락을 해서 결국은 인지도 싸움이 중요했던 거 아니냐. 김재원, 정미경, 조수경 후보가 모두 이제 직전에 최고위원을 지냈고 김용태, 허은하 후보는 이준석계고요.
그리고 종편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김병민 후보라든지 유튜브에서 인지도가 높은 민영삼 후보 이런 사람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이제 일단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방송 출연 빈도가 높은 분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인지도 싸움으로 이기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이게 반드시 바람직하냐. 네. 뭐 저는 방송 출연 많이 하지만 뭐 저희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정당 민주화나 뭐 정당 발전에 있어서 좋은 신호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평이 있고요. 저는 제일 재밌게 본 건 역시 민영삼 후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강신업 후보나 뭐 김세희 뭐 또 신혜식 이런 유튜버들 분들이 이제 다 컷오프를 당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좀 유튜브에서 강자는 이분 한 분 남아서 네. 유튜브 층이 여기서 표가 다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표는 공개 안 됐지만 이 민영삼 후보의 표가 어느 정도 비중이었을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 친윤 후보들이 좀 난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이용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이 좀 조직세에도 불구하고 낙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용 의원은 대통령의 아버지다. 또 당대표와 대통령은 상하관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떨어지셨어요. 책임당원 6천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요. 잠시 후 천하람 후보와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우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